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종합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지금 코스피를 보시는 것처럼 0.85% 하락이 나왔고 또 동시호가에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다시 한번 2600포인트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2.2%의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피보다 시장 흐름이 훨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월 첫날을 제외하고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도 생각이 되니까 좋지 않은 시장 흐름 이 부분은 참조를 해보면서 투자의 계획들을 한번 세워 나가보세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 코스피를 먼저 살펴보면 반도체 관련주만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네이버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두 개 업종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는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시총 상위 종목인데 2%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이 있었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LNF까지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한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은 크게 밀렸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던 것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이쪽에 부진한 수급이 기인을 했다 라고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3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시효과의 기간에 많은 순매도가 나오면서 그 규모가 조금은 증가했고 그로 인해 코스닥이 오늘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어지는 기관의 매도세 이 부분이 조금은 진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코스닥은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죠. 외국인은 8월 들어서 계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의 3거래일 만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요. 8월 들어서는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늘 기관의 코스피 내에서 많은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다면 반대로 네이버 쪽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같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에코프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또 에코프로에 비하면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 외국인은 반도체하고 포스코 그룹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S-오일, 삼성 SDS, KT, 네이버, 하이브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라든지 또 오늘 외국인 상위 종목이었던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빠져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약세장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좋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0.36%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21선이 깨진 위치인 만큼 그 21선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 0.5%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0.4% 하락과 함께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밀렸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약세장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일본 니케이를 보면 추세적으로 61선을 이탈했고 오늘도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만 증시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또 중국 증시는 0.5%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증시의 흐름을 보면 현재 글로벌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고요. 또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에코프로 비하면 10%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는 11%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로 7%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시총 1, 2, 3위가 모두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코스피 내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4%,
삼성 SDI도 2.8%, 이렇게 모든 2차전지 관련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시총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쪽이 오늘 급락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지, 자, 여기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두 종목 빨간불 들어오고 있죠.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하고 카카오, 카카오뱅크 모두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는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유진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로봇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을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 오늘 2차전지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 그 자금들이 상당 부분 반도체하고 네이버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관련주하고 또 엔터 기업들까지 이렇게 수급들이 조금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당분간은 2차전지하고 오늘 상승이 나왔던 많은 업종들, 이 업종들과의 희소게임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낙폭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상승이 나온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의 관점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코프로비움을 보면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 120, 240 모두 장기 이평선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급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지난 28일쯤이었죠. 이때 당시처럼 한 차례 급등이 또 나오는 이런 현상들은 또 발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추세는 죽지 않은 만큼 오늘처럼 일정 부분 크게 급락이 나온다면 분명히 저가 매수 관점으로서 2차전지 관련주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죽었다고 말하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이른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중순에 2차전지 관련주가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오고 고점에서 크게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때문에 조금은 평소와 다른 흐름이 나왔던 만큼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직전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처럼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지난 28일처럼 장기 이평선이 죽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반등 자체가 조금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반대로 상승이 나왔던 업종들, 반도체라든지 로봇, AI 그리고 네이버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겠죠. 이런 업종들을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왔던 업종들이 있죠. 그 업종들을 관심 종목에 한번 추가해 보시면서 개별 종목보다는 업종들의 흐름을 참조해보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로써 8월 둘째 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일단 8월에는 FMC가 없습니다. FMC는 9월달에 있고요. 다만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조금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예측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가지 기사를 종합해서 내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국내 무역 수지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오랫동안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여왔었다면 지난 6월부터는 2달 연속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출입은 반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겠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뭐가 됐든 확실한 것은 1년 만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또 올해의 추세만 보더라도 무역 수지 적자폭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팩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에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조금씩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내수가 이번 하반기에 조금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하반기에 조금은 회복이 된다면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더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시장이 높은 위치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시장이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은 힘들겠다, 그런 부분 한번 유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종합적으로 2차전지 수급이 다른 업종으로 많이 흘러갔던 하루였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볼 때는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나스닥 21선이 깨지면서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돌파를 시도했었는데 돌파가 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약세장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최소 60일선까지는 13,500포인트 그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국내 시장도 오늘처럼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한번 이렇게 참조를 해보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약세장에도 반등이 나왔던 업종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시면서 왜 오늘처럼 약세장에서 반등이 나왔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업종들의 흐름을 같이 한번 참조를 해보면서 정말로 수급이 이동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반도체, AI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 또 네이버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들, 물론 네이버도 최근의 상승이 AI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업종들 구분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잘 대비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